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오늘 비명계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도 탈당을 예고했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민주당은 이 얘기요. 이낙연 전 대표가 쏘아올린 이른바 전과자 44% 발언으로 민주당 내부가 꽤 뜨거웠습니다.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어요.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? 그중에서 68명이면 44%쯤 되는데요. 44%가 전과자입니다.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.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봉쇄되고 있거든요. 그런 상태가 대단히 큰 병적인 요인이죠.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 16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, 노동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겠습니까?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에요.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거, 반명에 뭐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. 저에게서도 정성호 의원이 등장하네요. 일단 이현정 의원님. 네.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 이틀 뒤인데 목요일이죠. 민주당 내 도덕성, 다양성을 잃어버렸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다. 이 말 때문에 오늘 꽤 말들이 많았습니다. 그렇죠. 좀 전에 이제 44%가 아니고 41%다. 죄송하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. 예. 물론 이제 아마 민주당 내에 운동권 출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전에 학생 운동할 때나 노동 운동할 때 집시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. 예. 근데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타겟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가 전과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당 대표의 어떤 도덕성 이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의 어떤 이런 전과 있는 분들이 꽤 많다. 그리고 이걸 빼더라도 16%도 꽤 많은 수치입니다. 사실 일반인들이 비춰봐서는. 5명 중에 1명 꼴이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보면 물론 자격증 탈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고문치사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예. 아마 이제 민주당의 기존의 도덕성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3%가 높아졌다. 엄중히 사과하긴 하면서도 본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니라 수치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한 거거든요.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.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나 김현 전 의원 남들 민주화 운동할 때 뭘 했냐. 이런저런 비판들이 쏟아졌는데 최진봉 교수님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결국은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노동운동 혹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16%도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뭔가 도덕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냐.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요. 본인이 대표를 했던 당이에요.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대표할 때 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? 그럼 본인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? 아니 저는요. 아무리 비판을 하고 싶어도 예. 전과자 44% 말을 한 건 물론 나중에 41%로 수용했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본인이 100번 양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전과자 얘기를 하면서 41%를 얘기했다는 건 지나친 겁니다.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본인이 전직 당대표를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? 비판을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모르겠어요. 다른 당들은 통계가 안 나와서 다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퍼센트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다 비교해서 말씀하시든지 저는 이렇게 전직 대표로서 본인이 있었던 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세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비판적 입장을 가지시고 탈당을 하시고 이건 다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.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본인이 몸담고 있었고 전직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전에 여러 당내 논란거리가 일단 있었고요. 오늘 조응천 의원 혁신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비명계 4명 가운데 한 명인 조응천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. 탈당이 예고된 조응천 의원인데 오늘 친명계 김영진 의원이 조응천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.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라.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냐. 더 이상 당이 저희들을 특히 조응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다. 난 그렇게 생각을 하죠.
사실 조홍천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낭중지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요. 민주당이 제대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과감없이 말씀하셨던 그 기억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조홍천의 역할은 바로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이다.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지혜들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김영주 의원은 저 자리에서 이제 탈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, 출판 기념회 얘기를 했는데 설전 변호사님, 그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나왔고 답이 없으면 내일 탈당하겠다. 그럼 뭐 예상대로라면 내일 비명계 4명 탈당할 거고 모레 이낙연 전 대표 탈당. 그쪽 분위기 잘 아시니까 설 변호사께서 이 두 사람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4명의 연대 가능성은 몇 % 정도라고 보세요? 연대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원칙과 상식이 오히려 신당의 주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낙연 신당이라는 것이 그 주축은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낙연 신당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주가 되는 어떤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힘을 싣는 형태의 신당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저는 그 조홍천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갔는데 이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설 변호사도 저 조홍천 의원 출판 기념회에 직접 가셨군요. 네, 가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, 김영재 의원뿐만 아니라 이소영 의원도 오셔가지고 탈당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온 이유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칙과 상식 그 4명의 의원은 뭐 약간은 본인들이 생각은 좀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행동은 같이 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내일 뭐 특별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을 하시면서 당무에 복귀를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내일 나오는 어떤 메시지에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요구를 했던 어떠한 그러한 내용 등이 답이 좀 담겨 있지는 않을까 저는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좀 희망을 품어보고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얘기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소통관에 제발 안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번 주 이제 탈당 러시, 연쇄 탈당, 줄 탈당이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 사실 피습 여파로 잠시 숨고르게 했던 비명계 혹은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결단들이 나왔습니다.